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우리 1장에서 이제 코틀린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내용하고 개발 환경 세팅하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죠? 자, 이제 2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 2장 즉 코틀린에서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뭘까요? 그리고 자료형은 뭘까요? 그리고 연산자는 뭘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는데, 자, 변수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공부하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변수니까, 베리어블이니까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죠. 이거의 반대는 상수고 변할 수 없는 값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면 한 20%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스택, 힙,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이렇게 있지만 변수는 무조건 어디? 스택이라는 영역에 잡혀요. 그럼 여기에 잡히겠죠? 그죠? 근데 이 변수에는 타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런데 int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료형 중에 int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A라고 적고 여기에다가 int 이렇게 적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0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 10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변수의 이름은 A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코드를 여기에서 A는 20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쵸?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10이 20으로 덮어 써져요. 그죠? 예.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죠. 타입에 맞게 스택이란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참조용도 배워야 되고 동적 메모리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등등을 알아야 되는데 변수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타입 int다. 그죠? 그러면 4바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고 그럼 32비트가 여기만큼 우리는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값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대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미리 한번 읊어두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제 자, 먼저 변수를 보기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1장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헬로우
코틀린이라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 이름이고, 자, 코틀린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바에도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프로젝트는 일단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프로젝트는 모듈, 패키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틀린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떤 한 아파트에 101동에 비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은 그 101동에 존재하는 10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패키지는 101호에 안방이나 작은 방이나 뭐 여러가지 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방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은 그 방을 구성하는 침대나 책상 등과 같이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뭐 일단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알고 싶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코틀린 프로젝트의 구조, 지금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했던 거는 그냥 패키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다가 썼다는 거죠. 그놈은 뒤에 나오겠지만 디폴트 패키지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구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코틀린 프로젝트, 모듈, 패키지, 파일의 이해관계를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코틀린 프로젝트에는 모듈이 있고 이 모듈은 다시 패키지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패키지는 파일,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은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프로젝트, 모듈, 패키지, 파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헬로우 코틀린 프로젝트에는 코틀린 모듈과 other 모듈이 있으며 그중 헬로우 코틀린 모듈 안에는 com.example.edu 패키지와 디폴트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와 모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기능을 전부 모듈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101동. 그러면 거기에는 모듈이 102호, 103호, 뭐 104호, 105호, 뭐 201호 이렇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101동이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할 때는 모듈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 즉,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텔리제이 IDEA에서 프로젝트 창에서 본 그림의 실제 모습은 요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우 코틀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모듈을 들고 있고, 그리고 other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한 꼴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패키지는 디폴트, 이거는 딱 표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패키지가 뭐라고 했어요? 안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패키지 안에, 디폴트 패키지 안에 지금 패키지 명이 여기에 지금 파일들이 두 개가 있죠. 클래스죠. 그죠? 이게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침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디폴트 패키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패키지는 이제 뭐 이게 안방이고 이게 다른 방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패키지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패키지가 아니라 파일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other 모듈 이거는 뭐예요? 이게 101동이라면 이거는 102호라는 거예요. 101호고 102호라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스상을 보면 이게 프로젝트 명이에요. 101동. 그리고 이거는 101호. 그리고 또 여기에 other 모듈 말고 다른 모듈들을 우리가 또 설치를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헬로우 코틀린을 이제 이거는 프로젝트 상으로 본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패키지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com.example.edu. 그리고 디폴트 패키지는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이라티컬하게 계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 두 개는 요놈 패키지에 속한 것이고 요놈은 어디에 속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디폴트 패키지에 선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것은 디폴트 패키지에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로 우리가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헬로우 코틀린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101호를 의미하고 이거는 102호를 의미하죠. 그럼 이것도 역시 102호의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구태여? 왜 구태여? 이렇게 패키지라는 개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하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혼자서 해도 프로젝트별로 패키지별로 나누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편리해요. 소스 관리가 편리해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부분은 패키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뭐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 어떠한 놈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면 내가 DB 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 패키지를 열어서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헬로우 코틀린 프로젝트 안에 other 모듈을 생성을 했는데 프로젝트 창을 이렇게 프로젝트로 만들면 프로젝트에서 패키지로 그죠? 바꿔보면 프로젝트 이름의 모듈과 생성된 other 모듈의 이름이 더 잘 구분이 되죠. 그죠? 여기를 보면 그래서 src 폴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헬로우 코틀린 모듈에는 com, example, edu 폴더로 구성된 com.example.edu라는 패키지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우리가 패키지별로 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디폴트 패키지는 어디에 있을까? 디폴트 패키지는 src 폴더에 따로 패키지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파일들이 다 전부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src 폴더에 저장된 hello kotlin kt 파일 요거죠. 그죠? 요 파일은 디폴트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디폴트 패키지, 근데 자바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나타나지 않죠. 예. 그러면 아, 디폴트 패키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모듈, 패키지, 파일의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하이러티컬한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구나, 아니면 수평 관계가 있구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완벽하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앞으로 주구장창 만들어 나가야 될 게 프로젝트명, 그리고 뭐예요? 패키지명,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 파일도 만들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만들 거니까. 알겠죠? 예. 다음 한번 보죠. 자, 코틀린 파일은 아시다시피 확장자가 KT예요. 코틀린의 약자, 그죠? KT 확장자를 가지며 파일의 맨 위에는 이 파일이 어떤 패키지, 어떤 방에 포함이 된 것인지 코틀린 컴파일러가 알 수 있도록 패키지 이름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패키지 이름을 선언하지 않으면 그 파일은 자동적으로 디폴트 패키지에 포함이 돼요. 지금 헬로우 코틀린 KT 파일은 우리가 여기에 패키지명이 없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 선언이 없으므로 디폴트 패키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봤을 때 헬로우 코틀린 해서 여기에 지금 com.edu.example.edu, 그죠? 그래서 여기에 control.kt, person, 이거는 클래스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클래스가 한 개가 정의된 경우에는 파일은 클래스를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죠? 예, 클래스로 나타내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com.example.edu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클래스가 이렇게 단순 정의돼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일이잖아요. 그죠? 파일은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하면 파일은 단순히 클래스를 묶는 역할만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소스 관리하기가 짜증나요. 나중에 되면 내가 짜놓고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패키지를 선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같이 실습해서. 알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만일 파일에 한 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면 프로젝트 창 화면에서 .kt 확장자가 빠진 클래스 이름만 나타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일에 클래스를 여러 개를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방 한 개에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막 여러 개의 침대도 하나의 방에 원룸이라고 치면 되겠죠. 원룸이면 거기에 하나의 방이 있으면 거기에 다 갖다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한다면 파일은 단순히 클래스를 묶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확장자를 표시를 해요, 얘는. 그래서 확장자가 없다. 그러면 클래스로 보시면 되고요. KT가 붙었다. 그러면
걔는 그냥 일반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즉 코틀린에서는 파일 이름과 그리고 클래스의 선언 개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단 같은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는 모두 그 파일에서 지정한 패키지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파일에 있는 얘는 거는 패키지가 없단 말이야. 그럼 디폴트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패키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이제 나오죠.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패키지까지 등장하니까. 그래서 패키지는 왜 만들어야 할까? 제가 그랬죠. 회사를 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2명의 프로그래머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이름의 파일,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물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회의를 통해서 니는 여기에 이 클래스 만들고 저기에 니는 이 클래스 만들고 라고 이렇게 분업화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나 그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우연히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파일, 같은 이름의 파일, 즉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오류가 터지겠죠. 아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패키지가 다르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해 준다고 했잖아요. 안방, 작은 방에 둘 다 침대가 같은 게 있어도 구분이 되잖아요. 저거는 안방에 있는 침대고 이거는 작은 방에 있는 침대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헬로우 코틀린 모듈에서 디폴트 패키지의 person이라는 파일 클래스를 만들고 com.example.edu.package에도 같은 이름의 person이라는 파일 클래스를 만들어도 이건 에러가 나지 않아요. 얘는 디폴트 패키지죠. 근데 얘는 com.example.edu 라는 패키지에 있는 애죠. 그죠? 그래서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패키지가 달라도요. 그 하는 일의 클래스도 변수의 이름을 명명하듯이 우리가 클래스가 하는 역할의 이름을 적어주고 나중에 변수도 적어주고 할 건데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각자 다른 할 일을 하니까 클래스 이름이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용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잘 없어요. 바로 만들 당시에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떠버리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그냥 한번 들어봤다.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제 프로젝트와 모듈과 패키지와 파일의 관계를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패키지를 만들고 그리고 코틀린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같이 실습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라이브러리, 요거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함수들의 집합이나 혹은 클래스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두고 그걸 합쳐놓은 거를 두고 우리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알겠죠? 예. 실제 업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기능을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한다. 당연하죠. 왜요? 프로젝트 101동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101호, 102호, 103호, 뭐 201호, 202호, 203호, 뭐 18층까지 있다면 뭐 1801호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듈 단위로 다 개발이 되어야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정하여 실습을 진행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근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패키지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등등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듈은 통상 1개 정도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는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패키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습 파일을 우리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습 진행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파일 맨 위에 적으면 된다. 이때 패키지 이름 앞에는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함께 입력을 해야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고요. 단 패키지의 이름은 특수문자나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역시 뭐예요? 우리가 변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변수명을 적을 때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만일 여러 단계의 분류가 필요하면 닷으로 여러분들이 붙여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지을 때는 다른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이름은 유니크하죠. 그죠? 고유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 이름을 짓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웹사이트의 주소 이름이 akaroom.com이라고 하면 com.akaroom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지으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고 패키지에서 우리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그잼 01 뭐 이런 형태로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실습 시간에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패키지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패키지 안에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나 이해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같이 실습만 따라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물론 개념적인 부분은 조금은 알아두자. 그러한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올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앞으로 수두룩한데요. 그러한 개념들은 일단 개념적으로 정리를 이론 시간으로 갖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익히는 그러한 형태로 저는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만약에 안 나면 아예 기억이 안 나면 반복을 좀 하시는 걸 저는 항상 권장드리죠. 반복이
반복을 하면 그만큼 자신의 지식이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걸 떠나서 간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만약 패키지에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한다면 간단히 넷이라는 단어를 이어 지정하고 이 안에 네트워크 업로드 기능을 구현한다면 넷 업로드라는 패키지 이름을 지으면 소스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현업에 갔을 때 패키지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찾아 들어가기 쉽잖아요. 이거는 네트워크 쪽에 있고 이거는 업로드에 관련된 파일들이 여기에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해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기본적 패키지의 기본적 이론 내용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니까 실습 시간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실습 시간을 진행을 해봐야 몇 분 안 나오거든,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론을 이어서 변수와 작용해서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패키지도 만들고 파일을 만들어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도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변수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